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만 변수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각 그 예상 후보들이 지지율 조사도 있지만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대개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소망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를 한다면 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현재로서의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 문제는 앞으로 가변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 저 촛불의 흐름, 광장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몰락과 이 실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야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말에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거를 염두에 둔 조사 방법인데 일각에서는 반기문 이제 곧 전 총장이 되겠죠. 이제 뭐 이미 전 총장이 됐죠. 반기문 총장이 좀 예상외로 아직은 표의 결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년 주기의 여야 정권 교체 이 주기를 반 총장이 넘어설 수 있는가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더구나 이 범여권 전체가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불신을 받는 상황이고 반 총장은 또 초기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친박 이 정치 세력, 정치 집단 위에 얹혀 가지고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조기에 국민들로부터 좀 이제 이미지 각인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확 주저앉으니까 거기서 좀 빠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복귀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는 이제 검증 이슈들이 미미하지만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조금 초기에 그 문재인 후보보다 앞섰던 것들이 이제 조금 뒤로 쳐져 있는데. 선거가 이제 초단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이 반전을 가져온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반 이런 세력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 또 흔히 말하는 삼지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그 구도의 변수가 이제 주목받고 큰 틀의 흐름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점점 고착화돼 갈 수도 있는 그런 이 여론조사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주요 언론사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KBS와 연합의 연합뉴스의 조사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21.6%, 반기문 전 총장이 17.2%. 자,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보다도 거의 2배 넘게 일단 두 자릿수 안에 포함이 됐어요.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저 촛불 광장 이 시간 속에 정말 그 울분이 터지는 국민의 마음을 아마 이재명 시장이 가장 잘 대변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뭐 지지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걱정들이 있긴 하죠. 그런 문제를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촛불 광장의 민심을 세게 반영하는 발언을 통해서 얻은 지지율이라면 저것을 어떻게 안정감과 잘 그 균형을 맞추어서 유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대부분 조사에서 1위와 2위 이 맞대결을 많이들 이제 살펴보는데요. 1위와 2위가 맞대결을 해도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여권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후보들을 다 합친 경우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 총장이 범여권 후보로 나갈지 범야연대 후보로 나갈지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은 지금까지는 범여권으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여권 자체가 탄핵으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뜨는 후보들은 거의 다 야권 후보들입니다. 예. 뭐 다 합하면 거의 뭐 70% 정도 퍼센트 정도 되고 범여권 후보들은 합해도 미미한 숫자가 되고 이게 양자 대결, 삼자 대결을 하면 이제 범야권 후보들의 표가 한 사람이 이제 쏠리기 그렇죠. 때문에 문재인 후보 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40% 내외로 예.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구도에서 좀 전에 그 민주당을 이기거나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건 구도상 이 나머지 세력들이 합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탁 치고 올라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끊는다는 것은 이 초단기 선거전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예. 구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게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그래픽 이제 양자 대결 말고요, 다자 대결 구도를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하시죠. 일단 가상 대결, 양자 대결이었는데 여기 보면요, 반기문 이 5명의 후보 중에서는 반기문 후보가 현재로서는 같이 손잡을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합쳐도 큰 파급 효과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게 지금 야권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 세 사람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끝까지 여기에 뭐 박원순 시장까지 다 이른바 멜팅 파티에 다 넣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뭐 후보들은 끝까지 이 당 내의 경선을 완주하면서 그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역동성을 불어넣겠다 이런 입장들을 이미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의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지금 조혜진 의원님 분석하셨듯이 그런 어떤 현재의 큰 흐름, 구도 이런 것들이 그 야권에 유리한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가 반기문에 투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굉장히 크고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그런데 막상 그 권한을 위임해줘 놓고 보니까 국정을 농단당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모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금가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아주 훌륭한 이미지가 있지만,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도 실제로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런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사실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은 개인이 치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현재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거라면 또 방법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치력을 검증해내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잘 설득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아마 저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아마 이 질문은 박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다고 이 친문도 있지만 나는 문재인 후보가 싫다라고 하는 이 예. 반문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른바 당내 안에서도 예.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체 대권 후보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이고 또 노선상으로는 개헌파죠. 예. 그래서 제3지대를 추구하는 측에서는 결국 민주당에서 개헌파, 개헌을 고리로 해서 반문파가 나와서 제3지대에 합류할 때만 이걸 이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추진이 되고, 예. 또 호남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호남표를 호소를 했는데, 예. 여기 이 두 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가지고 예. 바깥에서 어떻게 뭉치느냐, 또는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이걸 끌어안아내느냐, 예. 이것이 그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또는 5월이 되든 이 대선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